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존재와 시간을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제50조를 낭독하겠습니다. 제목은 죽음의 실존론적, 존재론적 구조를 앞서 윤곽지음 이런 것입니다. 실존론이라는 건 실존의 구조에 관한 논의, 존재론이란 존재의 구조에 대한 논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하이데거에 있어서 시간론적 논의가 실존론적, 존재론적 논의가 되겠습니다. 원서로는 332쪽입니다. 미해결, 종말, 전체성에 대한 고찰들이 결과로 나온 것은 죽음의 현상을 종말회로 향한 존재로서 현존지의 근본 구성틀에서부터 해석해야 할 필요성이었다. 단지 그렇게만 분명하게 될 수 있는 것이 어떤 한도에서 현존재 자신에게서 그의 존재 구조에 부합되게 종말회로 향한 존재를 통해 구성된 전체 존재가 가능한가라는 점이다. 네, 지금 시도하는 것은 전체 존재의 확보예요. 현존재의 전체 존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현존재의 존재의 끝, 종말을 구성하는 죽음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존재의 시간적인 근본 구성틀로서 염려가 볼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표현의 존재론적 의미는 다음의 정의 속에서 표현된다. 세계 내부적으로 만나지는 존재자 옆에 존재함으로서의 자기에 앞서 이미 세계 안에 존재함. 네, 존재자 옆에 존재함, 이것은 현재화를 의미하고요. 시간적으로 자기에 앞서 이미, 자기에 앞서, 여기서 끊어야겠네요. 자기에 앞서, 이것은 도래를 의미하고, 이미 세계 안에 존재함은 기존성을 의미해요. 그래서 현존재의 근본 구성틀은 세계 내 존재인데 이것을 시간적인 측면에서 보다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은 정의로 나타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현존재의 존재의 기초적인 성격들이 표현되어 있다. 자기의 앞서 속에서는 실존이, 이미 안의 존재함 속에서는 현사실성이, 옆의 존재함 속에서는 퇴락이 표현되어 있다. 실존, 현사실성, 퇴락, 이것이 현존재의 성격들이고요. 세계 내 존재를 구성하는 성격들이에요. 이것들 속에 시간적 요소들이 들어있는 것이네요. 만약에 사실상 죽음이 탁월한 의미에 있어서 현존재의 존재에 속한다면 죽음 내지 종말회로 향한 존재는 이러한 성격들로부터 규정될 수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실존성, 현사실성, 퇴락으로부터 규정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여하튼 한 번은 앞서 윤곽 지으면서 어떻게 죽음의 현상에 입각해서 현존재의 실존, 현사실성, 퇴락이 드러나는지를 명료화하는 것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거부된 것은 아직 아님을, 그리고 이로써 극단적인 아직 아님인 현존재의 종말을 미해결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었다. 이전 시간에 살펴보았었지요. 왜냐하면 그 해석은 현존재를 하나의 전제자 속으로 존재론적으로 전도시킴, 뒤바꿈, 뒤집어버림을 자기 안에 포함하기 때문이다. 종말의 있음이 실존론적으로 말하는 것은 종말회로 향해 존재함, 자연춤, 토대, 종말을 향해 존재함, 이렇게 읽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극단적인 아직 아님, 즉 현존재의 종말, 죽음, 이것은 현존재가 그것에 대해 태도를 취하는 그런 어떤 것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
종말은 현 존재에 임박해 있다. 죽음은 아직 전제적으로 있지 않는 어떤 것이 아니고 최소한도로 환원된 최종적인 미해결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의 임박해 있음이다. 가까이 다가와 있음이다. 세계 내 존재로서의 현 존재에게는 그럼에도 많은 것이 임박해 있을 수 있다. 임박해 있음의 성격은 독자적으로 죽음을 탁월하게 하지 않는다. 즉 임박해 있음이라는 이 요소가 혼자서 죽음을 탁월하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탁월하게 한다, 드러나게 한다, 부각시킨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반대로이다. 역시 이러한 임박해 있음으로의 죽음의 해석도 죽음이 하나의 임박해 있는 주위 세계적으로 만나지는 사건이라는 의미로 이해되지 않으면 안 되리라는 추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오해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네요. 임박해 있을 수 있는 것은 예컨대 번개, 집의 개조, 개축, 한 친구의 도착, 방문, 따라서 전제적으로, 용제적으로 혹은 우리와 함께 거기에 존재하는 그런 존재자이다. 번개는 전제자로, 집은 용제자로, 친구는 함께 거기에 공동 현존재로 해석을 했네요. 이러한 유형의 하나의 존재를 임박해 있는 죽음은 갖고 있지 않다. 현존재에게 임박해 있을 수 있는 것은 그러나 역시 예컨대 하나의 여행, 타인들과의 하나의 대결, 토론에서의 대결이든 글쓰기에서의 대결이든 현존재가 스스로 그것일 수 있는 그런 것의 폭이 곧 타인들과의 공동존재 속에 근거를 두는 고유한 존재 가능성들이 폭이이기도 하다. 아마도 이곳은 타인들과 함께 하는 것이니까 함께 여행하거나 함께 산책하거나 함께 운동하거나 하는 가능성들을 우리는 때때로 포기해야 하고 그런 포기를 결정하려고 할 때 이 포기가 현존자에게 임박해 있는 것일 수 있죠. 죽음은 각기 현존자 자신이 넘겨받아야만 하는 하나의 존재 가능성이다. 죽음과 더불어 현존자 자신은 자기의 가장 고유한 존재 가능, 죽음에 있어서 자기에게 임박해 있다. 이러한 가능성 속에서 현존자에게 문제시되는 것은 단적으로 그의 세계 내 존재이다. 피트된 세계 내 존재 또는 세계 내 존재의 존재 가능, 양쪽 면으로 봐야죠. 피트된 세계 내 존재라는 것은 기존성을 말하는 것이고 세계 내 존재의 존재 가능은 도래를 말하는 것인데 여하튼 이 양측면을 가진 세계 내 존재가 죽음에 있어서 문제시된다는 것이에요. 그의 죽음은 더 이상 거기에 존재할 수 없음이라는 가능성이다. Das nicht mehr Dasein können. 이 다자인이 현존재니까 더 이상 현존재일 수 없음. 이렇게 해도 상관없을 법한데요. 다만 다자인의 D자가 소문자로 쓰여졌기 때문에 현존재로 해석하기보다는 거기에 존재함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만약 현존재가 자기 자신의 이러한 가능성으로서 자기에게 임박해 있다면 그는 전적으로 그의 가장 고유한 존재 가능으로 향하도록 지시되어 있다. verwiesen, verweisen. 죽음에 임박해서는 죽음으로 향하도록 지시되어 있다는 말인데요. 이때의 죽음이 가장 고유한 존재 가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에게 임박해 있으면서 그것, 현존재 속에서는 다른 현존재와의 모든 관련들, 배쪽에 업무상의 관련, 우호적인 관련,
운동할 때의 관련, 다양한 관련이 있을 텐데 이러한 관련들이 풀려져 있다. 이러한 가장 고유하고 무관련적인 가능성은 동시에 극단적인 가능성이다. 존재 가능으로서 현 존재는 죽음의 가능성을 초월할 수 없다. 추월할 수 없다. 위부 홀렘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현 존재는 존재 가능인데 이 존재 가능 속에 죽음의 존재 가능도 속해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존재 가능으로서 현 존재는 존재 가능이라는 죽음을 앞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단적인 현존재 불가능성의 가능성이다. 현존재 불가능성이라는 가능성이다. 그렇게 죽음은 가장 고유하고 무관련적이고 추월 불가능한 가능성으로 드러난다. 그러한 가능성으로서 죽음은 하나의 탁월한 임박해 있음이다. 그것의 실존론적 가능성은 현 존재가 그 자신에게 본질적으로 계시되어 있고 더욱이 자기의 앞서라는 방식 속에서 그러하다는 점 속에 근거를 둔다. 염려의 이러한 구조 요소, 즉 자기의 앞서라는 것은 죽음으로 향한 존재 속에 자신의 가장 근원적인 구체화를 두고 있다. 이거 가장 구체적인 것 또는 구체성, 이것은 죽음으로 향한 존재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자기의 앞서라는 요소가. 따라서 종말에로 향한 존재는 현상적으로 더 분명하게 현 존재의 그렇게 성격 규정된 탁월한 가능성으로 향한 존재로 된다. 즉 자기의 앞서라는 방식으로 계시된 죽음으로 향한 존재로 된다. 가장 고유하고 무관련적이고 추월 불가능한 가능성은 그러나 현 존재의 자신의 존재의 경과 속에서 사후적으로 또 때때로 자신에게 조달해주는 공급해주는 제공해주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만약 현 존재가 실존한다면 그는 역시 이미 이러한 가능성 속으로 피투되어 있다. 현 존재가 자신의 죽음으로 넘겨져 있고 이러한 죽음이 이로써 세계의 존재에 속한다는 점, 이 점에 관해 현 존재는 우선은 또 대개에 있어서 어떤 명시적이거나 심지어 이론적이기도 한 알을 갖고 있지 않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대개에 있어서, 우선은 또 대개에 있어서, 이것은 일상성을 특징 짓는 표현이에요. 죽음 속으로의 피투성이 현 존재에게 더욱 근원적이고 더욱 철저하게 드러나는 것은 불안이라는 심정성 속에서이다. 심정성, 베핀드리카이트인데 처해 있음 이렇게 번역하기도 해요. 불안에 처해 있다. 어떤 심정에 처해 있다. 어떤 식으로 번역하든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죽음 앞에서의 불안은 가장 고유하고 무관련적이고 추월 불가능한 존재 가능 앞에서의 불안이다. 이러한 불안의 대상은 이 포예요. 불안이 그것 앞에 있는 그 무엇이라는 말인데요. 직역하면 wovor der Angst 그러면 불안이 그것 앞에 있는 그 무엇이라는 말인데 쉬운 표현으로 하면 대상이 되겠지요. 불안의 대상은 피트된 세계 내 존재 자체이다. 이러한 불안의 이유, das Forum der Angst, 불안이 그곳으로 인해 불안해하는 그 무엇, 쉬운 표현으로는 이유가 되겠어요. 이것은 단적으로
현 존재의 존재 가능이다. 세계 내 존재의 존재 가능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 불안한 대상은 기존성이에요. 피투성이에요. 그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어서 괄호 속에 표시해 두었습니다. 삶의 마감 앞에서의 두려움이 죽음 앞에서의 불안과 뒤섞여져서는 안 된다. 두려움은 특정한 존재자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불안은 세계 내 존재라는 현존재의 존재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 차이가 난다는 것이에요. 그것, 즉 불안은 개인의 하나의 임의적이고 우연적인 나약한 기분이 아니고 오히려 현존재의 근본 심정성 그론트베핀트리카이트로서 현존재가 자신의 종말회로 향한 피투된 존재로서 실존한다는 점의 계시성이다. 피투된 존재로서 실존한다는 점이 계시되어 있음이다. 이로써 사망함의 실존론적 개념은 가장 고유하고 무관련적이고 추월 불가능한 존재 가능해로 향한 피투된 존재로 명료해진다. 이전 시간에 논의된 이야기들을 요약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비의 끝남이나 빵의 끝남으로서의 하나의 순수한 사라져버린 표시빈된 마세온, 그러나 또한 살아있는 것의 끝남으로서의 하나의 단지 끝나버린 누워 페어엔된 마세온, 마지막으로 심리학적 의미에서의 삶의 마감 또는 비본래적인 혹은 무차별적인 사망함으로서의 삶의 마감의 체험에 맞세운 사망함의 본래적 사망함 경계의 설정이 예리함을 획득한다. 종말회로 향한 존재는 하나의 때때로 떠오르는 죽음에 대한 입장, 아인슈텔룽을 통해 또 그런 입장으로서 비로소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본질적으로 현존재의 피투성에 속하고 이 피투성은 심정성, 곧 기분 속에서 이러저러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각기 현존재 속에서 지배하는 현사실적인 것들, 곧 종말회로 향한 가장 고유한 존재에 대한 현사실적인 암 또는 알지 못함, 비센, 오와 니트 비센, 단지 다양한 방식으로 이러한 존재 속에서 자기를 유지하는 그런 실존적 가능성의 표현일 뿐이다. 알거나 모르거나 하는 것은 종말회로 향한 가장 고유한 존재의 양상들, 실존적 가능성들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현사실적으로 다수의 사람이 우선은 또 대개 있어서, 즉 일상성에 있어서 죽음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점은 죽음으로 향한 존재가 일반적으로 현존재에게 속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논증 근거, 베바이스 그룬트로 제시되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것은 현존재가 우선은 또 대개 있어서 죽음으로 향한 가장 고유한 존재를 이러한 죽음 앞에서 회피하는 식으로, 즉 비본래적인 방식으로 은폐한다는 점에 대한 논증 근거로 제시될 수 있다. 현존재는 그가 실존하는 동안에 현사실적으로 사망하지만 슈테르벤, 슈트랩트, 즉 죽음으로 향해 존재하지만 그러나 우선은 또 대개에 있어서 퇴락의 방식으로 비본래적인 방식으로 그래야 한다. 왜냐하면 현사실적으로 실존하면 단지 예하튼, überhaupt 또 무차별적으로 indifferent 하나의 피투된 세계 내 존재 가능일 뿐만 아니라
언제나 역시 이미 배려되는 세계 속에 몰두해 있기 때문이다. auf gegangen hat 이렇게 표현됐네요. 몰두하다. 퇴락하다는 말과 거의 같은 의미로 하이데거가 쓰고 있네요. 이러한 퇴락하면서, 이게 퇴락이라는 말이 나왔죠. 앞에 몰두라는 말을 대신 받은 용어이네요. 퇴락하면서 옆에 존재함 속에서 알려지는 지시 멜데트, 그것은 섬뜩함, 즉 운하미니카이트에서부터의 도피고, 이 섬뜩함은 그 피투성에 대한 기분이에요. 세계애로 피투되어 있다는 점, 그 점으로 생겨나는 기분이 섬뜩함인데, 이것에서부터의 도피이고, 다시 말해 이제는 죽음으로 향한 가장 고유한 존재 앞에서의 도피이다. 실존 현사실성 퇴락이 종말애로 향한 존재를 성격 규정하고, 따라서 죽음의 실존론적 개념은 뒤에서 나타날 수로인데요. 개념 속으로의 선구라고 하이데거가 규정하는데, 이것에 대해 구성적이다. 사망함은 그것의 존재론적 가능성과 관련해서 염려 속에 근거를 둔다. 만약 그러나 죽음으로 향한 존재가 근원적으로 또 본질적으로 현 존재의 존재에 속한다면, 그것, 즉 죽음으로 향한 존재는 역시 비록 우선은 비본래적으로 그럴지라도 일상성 속에서 제시 가능하게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만약 심지어 종말애로 향한 존재조차도 현 존재의 실존적, 전체의 존재를 위한 실존론적 가능성을 제공해야 한다면, 전체 존재가 다시 언급됐어요. 그 속에는 다음의 논제를 위한 현상적 확증이 놓여 있을 것이다. 염려는 현 존재의 구조 전체의 전체성에 대한 존재론적 명칭이다. 이미 자기에 앞서 이미 세계 안에서 존재자 앞에 존재한, 그게 염려에 대한 정의인데, 그 속에 과거, 미래, 현재가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현 존재의 구조 전체의 전체성에 대한 명칭이다. 이런 말이 가능하겠네요. 이런 문장의 현상적 정당화를 위해서는 그럼에도 죽음으로 향한 존재와 염려 사이의 연관에 대한 하나의 앞서 윤곽 지음이 충분하지 않다. 아직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네요. 그러면 죽음으로 향한 존재를 실존, 현사질서, 퇴락이라는 세 요소에 의해서 해명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 연관은 무엇보다도 현 존재의 가장 가까운 구체화 속에서, 곧 그의 일상성 속에서 볼 수 있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일상성 측면에서 실존, 현사질성, 퇴락이 죽음으로 향한 존재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야겠네요. 그래서 다음 절의 논의가 죽음으로 향한 존재와 현 존재의 일상성이에요. 일상성 속에서 죽음으로 향한 존재를 밝혀본다. 일상성을 구성하는 실존, 현사질성, 퇴락에 의해서 죽음으로 향한 존재를 밝히면 염려와 죽음으로 향한 존재 사이의 연관이 보다 분명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 이 시간의 낭독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